해명의 수준이냐 아니면 이것이 범법 행위냐의 문제도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종섭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했던 것은 일단 수사 외압이니까 이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 가가지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기록을 갖고 와버렸거든요. 네. 그거 공무집행방해 되는 겁니다. 공무집행방해가 확실히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공무집행이 방해가 되고 결국에는 또 무고 혐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집단 항명 수괴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자, 있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거나 대통령이 누굴 통해서 전언을 했다라고 하면 대통령도 공범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부르죠. 공동정범. 공동정범이면 그러니까 형이 똑같게 처벌받습니다. 똑같이 처벌받는다.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라고 형법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이 본인의 수족, 팔다리로서 그런 공무원들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함께 다 공범이 되는 거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 움직이지 않아도 같이 했던 수석들과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특검, 뭐 국조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좀 저희 민주당의 발언이 좀 매워졌어요.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는 안 된다. 저희가 오만하다고 얘기하는데 200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만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보면서 말한 대로 공동정범 수준의 일이 저질러졌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좀 매운맛으로 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꼭지점에 있다는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를 지금이라도 사퇴를 시키고요. 수사를 받게 내버려 두면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또 타당하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처럼 계속 범죄 혐의자,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식의 국정 운영을 계속한다면은 요 사안도 별도로 또 범죄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뤄봐야 하는데요. 지금 그 대통령실이 수사 방해를 한다. 뭐 이것도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공수처랑 진실 공방을 지금 하면서 당장 불러서 수사하라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공수처법 제3조 3항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은 공수처의 보고나 자료 요청, 의견 제시 등 일체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최수근 상병의 희생에 대한 수사 사건 그 사안과 관련된 범죄들은 뭐 공무집행 방해든 무고든 직권남용이든 그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호주 대사로 보낸 부분 거기서도 출국 금지를 임의로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법무부 장관도 직권남용으로 같이 수사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게다가 이분들이 다 범인 은닉죄의 공범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해외로 도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법 위반, 3조 3항에 대해서는 위반이 있더라도 처벌받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은 탄핵에 있어서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법 위반 3조 3항에 대해서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해라, 소환조사해라라는 말 자체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특별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그 부서에 대한 그 법률상 지위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서 탄핵 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법률 항목 중에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금지 규정을 해놓고 만약에 어겼을 때 처벌을 한다 규정 없는 이런 법이 좀 많이 있습니까? 법 규정이? 그렇죠. 뭐 가끔 있죠. 그러니까 선언적인 규정으로 뭐 공무원의 중립을 선언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이런 걸 하지 말아라라고 선언해놓고 법률 처벌 조항까지 안 넣는 경우는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된다라고 좀 확대 과잉 해석해서 이렇게 지금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법률이라든지 이 이상들을 고려하는 정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은 남들은 법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고 법치주의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냥 이 공수처법에 처벌을 하든 말든 강력한 처벌이 있어도 이거 어길 거예요. 이게 처벌 균형이 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살펴볼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고. 하긴 뇌물도 선물이나 대통령 기록물로 둔갑시키는 실력을 그러니까요. 보면 봐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뇌물이 되는데 본인이 받는 건 선물이 되는 거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공수처에 대해서 그런 것이죠. 검수완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자면은 막 화들짝 놀랬잖아요. 검수완박 안 된다. 검찰에 대한 어떤 수사의 독립성과 이런 검찰의 능력들을 침해서는 안 된다 해놓고 나선 본인들이 또 공수처가 본인들의 몸을 재우니까
또 공수처 개혁을 하려고 또 이렇게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래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법이고 뭐고 그냥 쫙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서영주 대변인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 전 그 말씀에 매우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그럴 때 우리 헌법이 마련해놓은 안전장치가 탄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는 국회가 소추를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하는 거거든요. 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레드라인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이 실제로 별걸로 밀심을 좀 누그러뜨릴지 아니면 더 확산시킬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데요. 어제 오늘 분위기로 보면 이게 정리가 되는 국면 아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있지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